감독이라면 고양이 시선에서 고양이 앵글로 따라서 가보고 싶고 고양이는 무엇을 봤을까? 부서진 아파트를 보고 고양이 무엇을 전부 다 보면 그 인간의 관점이었는데 이번 영화는 저한테는 굉장히 조금 좀 답답하고 다 숨이 막힌 영화였는데 두 개 정도의 이제 아까 그 활동가 한 분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캐맘들 모였을 때 그때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등장했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게 약간 숨통 튀어졌는데 그것도 그냥 자신을 위한 명분적 면죄부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전체적으로 막 답답했습니다. 답답했고 저희는 오히려 뭐 이런 좋은 자리에서 지속 가능함을 이야기할 때 단순하게 아파트에 제가 평생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첫 번째 행복 나올 때는 이게 과연 고양이 행복할까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고양이 전문가이신 같은데 그분이 이거는 캣맘들이 이제 그 사람들 행복할 것이다. 이거 두 개에 좀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지속 가능함 얘기할 때 고양이들의 아파트 영화 제목하고 전체 그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했고 아파트에 대한 지속 가능함도 이야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나는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를 그냥 자본주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건지 그러면 뭐 같이 어울러 사는 아까 더불어 말씀하셨으니까 더불어 사는 어떤 공동체의 근간을 생각하는지 이런 문제는 외면하고 그냥 거기 있는 고양이에 대해서 이게 좀 심하게 표현드리면 제국시민주의에서 그 당시에 전 세계 식민지로 만들 때 그때 제국주의도 문화도 같이 발달했거든요. 그러면 문화가 같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식민지는 가져야 돼. 근데 식민지 주민에 대한 나의 연민도 같이 커져. 이런 느낌으로 저는 보였습니다.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 잘 봤고 오히려 저는 이걸 지속가능 영화제가 아니고 이제 영화도 개막작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본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넷플릭스 같은 데서 봤으면 되게 잘 봤을 것 같아요. 누워서 봤으면 되게 잘 봤을 건데 괜히 신경을 써서 쓰고 봤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조금 이제 불편한 진실이 보여서 좀 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도 우리 이 선생님의 이런 진단 내지 지적에 대해서 거의 전적으로 동의할 하는데요. 우리 정재영 감독, 이게 이제 정재영 감독이 기획에서 나온 건지 다른 기획에서 나왔는데 정재영 감독이 캐스팅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볼 때 아까 고양이를 대상화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거는 고양이들의 아파트지만은 사실은 고양이들을 이용해서 그 고양이들을 대하는 사람들 두 활동가 사실은 내가 왜 이런 걸 하고 있지라는 어떤 질문을 던지잖아요 스스로. 그리고 또 캣맘들 결국에 고양이들을 대하는 일군의 사람들의 태도 내지는 뭐 생각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저도 더 중요했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파트라는 공간이 우리한테 갖는 의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은 재산 증식이든 부동산 투자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기가 정말 내가 나를 살게 해주는 그런 공간 이런 것보다는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서 보통 그렇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래서 저는 둔촌동 둔촌 지금 중앙아파트를 아직 가진 않았습니다만은 이걸 보고 한번 거기 현장을 한번 좀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한번 진짜 가야 되겠다. 사실 이거 몇 년 전에 광주 건축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할 때 그 생각을 하고 가보지는 않았는데 오늘 보고 서울 가서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도 또 역시 고양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양이들은 잘 지내는지 한번 둘러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반응들을 제가 혹시 정재훈 감독
감독한테 연락하게 되면 안무를 겸해서 한번 전하도록 하고, 사실 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정재영 감독이 왔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예산이 좀 더 되면 그때는 정재영 감독을 부를 수 있겠죠. 제가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적으로 예산 적어도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냥 뭐 크게 뭐 선생님 이런데 알았어 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또 통영도 좋고 이 두 분하고 함께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아침마다 갈매기는 이제 박용훈 감독이 온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아까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 위원장님의 답변도 포함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를 만들 때는 영화를 만드는 그 감독님들의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요. 의지가 있고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엄청난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모인 이곳은 영화제예요. 또 영화제에는 영화제 기획자들은 어떤 영화로 관객들을 만날까라는 훨씬 더 넓은 폭넓은 관객층까지 생각하고 타이밍으로 생각하는 시야가 있습니다. 또 이번 상영회 SDGs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덧붙여서 SDGs의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 영화제에서 바라보는 시각보다도 더 넓은 폭넓은 시야에서 이제 영화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일반 영화제에는 시각보다는 여러 개별적인 영화들, SDGs에서 중요한 경제, 환경, 그리고 사회를 주요 골자로 한 대표하는 영화들을 뽑아서 하는 공동체 상영회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양이들의 아파트를 2년 전에 김포에서 상영을 했었을 때 물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감독님도 모셨어요. 하지만 감독님들의 시각은 영화에 집중돼 있어요. 내가 왜 만들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SDGs의 성격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다르다고 뭔가 코드가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시야까지 포함하신 전찬일 위원장님을 모신 거고요. 특별히 예산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만약에 감독님을 모셨으면은 여기 계신 분들 반 이상은 안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영화제를 기획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선별을 한 거고요. 또 그리고 금요일까지도 사실 아침바다 갈매기는까지 위원장님 모시고 싶었어요. 하지만은 전찬일 위원장님은 금요일 볼 수 없는 남자입니다. 금요일에는 진짜 생방으로 매울쇼 시네마 지역을 촬영을 하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통역을 끝까지 즐기시다가 목요일에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금요일 방송 시작 바로 직전에 올라가십니다. 네. 어제를 올라가서 출연해야죠. 그래서 통영에서 올라왔다라고 멘트 한번 해야죠. 그래서 제가 통영에서 이런 영화제가 열렸다는 걸 한마디 하면은 통영에서 이런 지속가능 영화제가 열렸어? 그리고 이 얘기가 좀 가령 좀 그 기관장들 관심 있는 공무원들도 좀 듣게 하고 앞으로 지속가능 영화제가 이제 여러 군데서 열릴 거라고 기대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로 생각하는 확장성과 지속 가능성은 그런 거예요. 저의 한마디를 통해서 이것이 좀 널리 퍼지기를 이제 바라는 거고 제 역할은 그런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저 통영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원래 이게 아니면은 거기 더 있다 와야 되는데 하루 더 있다 되는데 이것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최홍이가 옆에서 받아주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또 통영에서 그런 영화제가 열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또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확장성과 지속 가능성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동물로까지 좀 나아가도록 노력은 할 텐데 아직까지는 인간의 차원을 인간의 그 경지에 머물러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반성 아닌 반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우리 최정 선생의 그 상경론이었어요. 최정 선생은 하늘과 그 인간과 제가 최정 선생을 존경하는 거는 그 사물까지도, 그 주변에 있는 돌멩이까지도. 그래서 제가 이 최정 선생이 얼마나 위대한 사상가인가. 최정은 하늘하고 인간에 머물렀어요. 근데 우리 최정 선생은 그 당시에 19세기에 3일까지 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최시용 선생을 떠올리면서 봤습니다. 이렇게 다 확장적 시선에서 영화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영화의 선택이 사실은 개막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 같으면은 이 영화가 아니고 플린치시 오늘 하고 그
고양이들 아파트를 내일해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걸 좀 더 확장시키는데 인간의 차원에서 동물까지 나아간다는 점에서 이걸 선택했을 거라고 보고 그 점에서는 또 괜찮은 선택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검은 옷 입은 분께서 손 들어주셨는데요. 네. 어디 괜찮으시면 자기소개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짧게 합니다. 네. 저는 원래 통영 저기서 프랑스 활동을 주로 하다가 지금 사량도라는 섬에 들어가서 그 사량대항 어초시 활력 증진 사업이라는 거기에 이제 앵커로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 여기 협의회에 제가 환경국가위원회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 영화제도 되게 제가 관심을 갖고 기다렸는데 어쨌든 오늘 처음부터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또 좋고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오늘 다큐멘터리 고양이를 이제 주제로 하는 다큐멘터리라서 사실은 그냥 이제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봤는데 처음에 이제 진행될 때 이제 둔촌동이라는 저기가 서울이라는 데 좀 놀랬고 사실은 근데 저기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고양이가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인화된 사람이 없는 자리에 고양이와 사람처럼 저 아파트가 고양이가 이제 대체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그리고 그 아파트가 점점 이제 지역 소멸점에서 사실 우리가 옛날 영화 속에서나 봤던 뭐 1000세대 아파트에 100세대밖에 안 사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파트 공동화되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좀 여기서 좀 봤는데 그 중간쯤에 그 지하철 이 관계자께서 섬처럼 제가 섬에 있다 보니까 섬처럼이라는 그게 되게 좀 많이 와닿았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고양이와 또 아파트라는 어떤 도시 재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멸과 고양이와 그 인간과 그리고 결국에는 저는 사실은 제가 뭔가 동물을 키우고 싶지만 사실은 이제 못 키우는 이유가 제가 도쿄 중년인데 저도 하나 못 키우는데 고양이나 강아지까지 키우겠다는 자체가 욕심이다라는 생각도 하고 가만히 있는 식물도 못 키우는 주제에 어떻게 동물을 키우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길고양이가 와서 이렇게 되게 반짝했을 때나 누가 기르는 고양이를 와서 되게 귀엽다 이쁘다 참 키워보면 좀 좋기는 하겠다라는 생각을 들지만 용기는 안 납니다. 근데 조금 이제 제가 길고양이를 저렇게 하시는 분들을 마냥 좋게 받는 사실 보지는 않습니다. 저렇게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구나 서울이라서 저렇게 가능한 거구나라는 생각도 좀 했고 그리고 대신에 뭐가 있냐면 조금 이기적인 욕심 같은 거 사람들의 욕심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고양이를 이렇게 케어하고 싶으면 집에 데리고 가서 키우지 왜 먹이를 줘가지고 걔들이 또 번식을 하고 또 이렇게 아까 우상 생태계 아까 보호한다고 했지만 결국 걔들이 더 많아져서 새도 잡아먹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지금 통영 같은 경우는 통영의 한산도 용초도라는 섬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막작을 이걸 하신 게 용초도를 개량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좀 살짝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용초도의 어떤 부분과 좀 완전히 다른 부분인데 사실은 섬 대부분이 고양이 섬입니다. 진짜 고양이가 버글버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런 활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정부가 만약에 이제 지금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고양이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중성화만이 능사가 아니고 얘들이 아무거나 막 먹다 보니까 고양이도 당뇨가 걸린대요. 그러면 사량도에 가면은 저쪽에 저희 대학마을이라는 마을에 가면 고양이들이 되게 쌩쌩해요. 왜냐면 평소에는 사료를 먹다가 캠핑 오시는 분들 고기를 좀 주니까 고기를 먹고 걔들이 되게 튼튼한데 또 진천마을이라고 하는 동네에 오면 고양이들이 이제 절반은 튼튼하고 절반은 병이 들었습니다. 가다 보면 막 침도 막 질질 흘리고 막 이렇게 다 죽고 가는데도 그걸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렇게 깨끗한 애들만 이렇게 도심 속에 사는 애들 저런 애들은 어쨌든 케어를 많이 받고 있지만
사실 조금 더 고양이를 조금 더 이제 인간과 공존을 위한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조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인간과 그런 동물들이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평균이라든지 어떤 관리 체계 그리고 제가 옛날에 처음에 제 고양이 섬 한다 했을 때 제가 좀 조금 제가 우려했던 게 뭐냐면 일본의 고양이 섬이라고 해서 한번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고양이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비엔나 소세지처럼 생겼습니다. 살이 쪄가지고 개냥이처럼 이렇게 띠뚱띠뚱 걸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먹을 거면 사람들이 주니까 전부 한 고에 모여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좀 저는 사실 이번에 이런 문제를 그렇게 이제 인간들의 어떤 부분과 고양이를 매개로 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정말 조금 진선했다는 생각도 좀 들고 또 덕분에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한번 좀 관심해가지고 내가 있는 데서 좀 찍어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어쨌든 잘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다음에 또 이렇게 또 다음 후속작이 있다면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거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전반적인 통영과 섬 고양이 그리고 종으로서의 고양이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라도 이어서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진행된 나는 나쁜 사람인가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이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그 영화 보면서 옛날 그 판타스틱 플래닛 프랑스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사람이 애완동물이에요. 외계인이 애완동물을 키우고 이제 애완동물 입장에서 탈출하고 막 이렇게 재밌게 봤습니다. 예, 그게 놀랐고 그때 뭐랑 꼽을 때냐면 그 고양이 중성화 시술을 하면 고양이가 행복할까? 그렇게 따지면 뭐 누가 더 잔인한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고양이가 안 보이고 저는 그 캣맘이 보였어요. 캣맘하고 캣맘이 아니신 분들하고의 갈등. 지금 우리가 고양이랑 같이 어떻게 잘 살 것이라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캣맘을 대표하시는 이제 어떤 소수의 분들하고 그 외다수 분들하고 어떻게 서로의 입장을 잘 정리를 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 그게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이 영화를 오늘 되게 재미없었는데 이렇게 집중해서 본 영화가 진짜 최근에 솔직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영화예요. 장소가 바뀌면은 다르게 다가오죠.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더 즐겁게 보신 것 같습니다.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라도 저희가 시간에 가까워지는데 아까 뒤에 한 분 더 손드셨는데 저분 이야기 듣고 종합적으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전 지속기업 위원으로 있다가 오늘 지속기업 천정화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고 나서 느낀 소감은 우리의 윤리적 기준이 이만큼 높아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헤어질 때 갖추어야 될 태도, 삶의 태도를 동물에까지 적용을 시켜서 사람이 헤어질 때 어떻게 뒤처리를 해야 될지 그러한 과정을 고양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할 때 이렇게 윤리적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 이게 아마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할 목적 중에 큰 아젠다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을 위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다른 생각들을 또 갖다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풀어나가는데 첫 개막작으로서의 의미가 충분히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내용을 볼 때 우리 삶이 좀 더 이제 사람뿐만 아니고 동물 그 다음에 자연 환경까지 같이 윤리적 기준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은 영화였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전찬열 위원장님께서 주구하신 서울에서 5시간 이상 거대한 탄소 발자국으로 여기까지 임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예정된 시간도 됐는데 혹시라도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아니면 정리를 해도 될까요? 뭐 개인적으로 네, 사실 이 자리가 뭐 이렇게 네네. 캐나이라는 분들을 뭐 언생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네. 자리가 아니니까. 맞습니다. 편하게 이야기하는 자리인데 그래서 맞습니다. 혹시 또 캐나이 중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좀 이야기를 좀 한번. 맞아요. 균장님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기대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캣맘으로 직업은 캣맘이 아니고요. 저는 길에 있는 고양이 한 6, 7마리 밥 주고 있고 그 고양이가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아서 2마리는 지금 장마철이어서 저희 사무실 안에서 지금 돌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 그냥 시간이 많이 돼서 짧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 고양이들의 생활을 보셨듯이 너무 이쁜데 통영에는 또 용호도라는 곳에 고양이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고양이들은 또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곳에 고양이들이 궁금하시면 이번 8월 8일날 고양이 축제가 있으니 저희 또 3인행 팀에서 거기 오셔서 또 모시고 가시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명함이라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혹시라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고 전찬희 위원장님께서 더 한번 계시면 여기 더. 전찬희 팬님. 예, 팬 너무 좋습니다. 사심으로서 고양이와 영화를 떠난 한 개인의 인간 전찬일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뭐 사진은 찍었으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주옥 같은 이야기 너무 재밌습니다. 그 병원 올라가시면 통영에 통영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10월에 처음에 저희가 집행위원 해가지고 진행해가지고요. 그동안 로컬 영화제가 굉장히 그 지역을 알리는 측면도 있고 그 지역의 다양한 소재들 그중에 굉장히 좋은 소재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3회째 맞이하고 있으니까 팀에서 통영의 영화를 이제 주목하고 있다는 좀 코멘트 주셔서 감사하겠고요. 저는 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통지속의 위원입니다. 환경분과장을 하고 있는데 지속 가능성을 알리는데 영화가 굉장히 파워풀한 매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고양이들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상태나 이쪽으로 좀 더 나가기를 바라긴 하지만 가끔 보면 저 영화를 봤을 때 약간 피해자의 구도를 이렇게 맞추는 것이 꽤 많더라고요. 누군가를 대변하고 거기에 말씀대로 동물권이나 다른 데를 권리를 확산할 때 그 자체로 보여지는 다큐를 만드시는 분도 있긴 한데 원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캣맘도 그렇고 그 고양이도 그렇고 피해자라는 그 구도를 딱 정해놓은 느낌이 강해서 저는 좀 답답했어요. 보는 애 답답하고 저 공간이 이제 도시민에 있어서도 이제 아까 중간에 보면 그 이주 관리 대책인가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쫓겨나는 거잖아요. 저 곳에 다시 정착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일정 돈을 받고 쫓겨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명은 굉장히 시각을 그 영화인들에게서조차 적극적으로 받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권리를 대변하고자 접근해도 나는 쫓겨나는 사람이고 내가 특별히 그렇게 무엇인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당당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실제로는 저렇게 다큐영화를 만들었을 때도 좀 지속 가능한 그런 것들 추구하기에는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또 오히려 감독의 이런 시각에서 좀 더 그것을 보완하는 강한 메시지나 이런 것 듣기를 바라는데 실제 영화를 보면 그렇게 좀 차분하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섭외가 돼서 이제 아무리 이렇게 활동가를 하더라도 언어로 할 때는 정제되는 언어로 안 하니 그것이 제가 외국에 있는 그런 다큐들에서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저 정도로까지 과하게 격하게 폭력적으로 나서더라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수용해주나? 라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바라는데 한국의 정서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온건하고 피해자 있고 뒤에 구석이 있고 저기 아까 수해 관련된 것도 많았지만 또 다른 구석에서 그들 또 다른 변방에 있는 그 목소리들은 아예 담지조차 못하고 이런 것들이 좀 보여서 확장성을 고민하고 있는데 평론가 입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게 우리 인간의 그 권리를 동물이나 다른 상황에게 확장하는데
영화 매체가 함께할 수 있을 조금 그 약간 생각을 해주시는 게 있으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 영화의 한정에서 말하면 이제 정재훈 감독이 이제 그 감독은 본인의 지향과 본인의 그 스타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재훈 감독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말하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신중하고 그 자기의 어떤 메시지나 주장을 과격하게 전하고 이런 스타일보다는 이제 한일종 이제 출신으로서 그 감독들은 기본적으로 그 어떤 절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영화를 찍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영화가 좀 어정쩡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 영화를 통해서 고양이에 대해서 한번 환기하게 하고 거기에 또 같이 그 고양이를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아파트 이래서 여러 문제를 짚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파고들하고 강력하게 이렇게 전달하는 그거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데 그 자체가 이제 이 감독의 그 지향과 그 스타일과 연관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 고양이에 대해서 영화를 다룬다 그러면은 아까 저기 우리 이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좀 더 고양이 쪽으로 좀 더 고양이 시각까지도 들어갈 정도로 더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그걸 통해서 아파트라는 그 공간의 문제로 더 들어가든가 이 셋 중에 하나로 더 들어가는 이런 식의 선택을 해서 좀 더 강력한 그 인상을 심어주는 이렇게 같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겠지만 아마 이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다부적적인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어한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저는 처음에도 고백했듯이 평상시에 그러니까 워낙 그러니까 투마치 휴먼 그러니까 저는 포스트 휴먼, 트랜스 휴먼 이런 용어가 저는 한 21세기 접어들어서 그 계속 동원될 때도 저는 여전히 휴먼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미나게도 20세기 초반에 막 진짜 포스트 휴먼, 트랜스 휴먼인데 지금은 다시 휴먼으로 돌아갔어요. 특히 AI 시대가 지금 막 다가오면서 휴머의 문제가 다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여전히 그 휴먼 입장에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저의 확장